안녕하세요. 네메시스 기사단 서랑 펜드래곤입니다. 오늘 캐릭터 리뷰는요, 창세기전 2 최종 보스입니다. 음모의 베라모드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음모의 베라모드입니다. 포트레이트는 굉장히 좀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예, 그 의상 때문에 좀 말이 있었죠. 하지만 잘 수정해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팔이 양옆에 달려있는 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델링이 그래요. 그거만큼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예요. 예, 한번 보시죠. 네, 음모의 베라모드. 네, 고유 패시브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육성입니다. 육성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현 파트에서 또 발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문력 치명타 확률 20% 증가하고요. 네, 스킬 시전 후 소모한 TP만큼 초월 프로토콜을 얻습니다. 이 초월 프로토콜은요, 조한 거 있잖아요. 사법권. 예, 사법권 모아서 이제 스킬 3개 중에 하나 골라 쓰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 프로토콜이 5개가 모이면 이제 각성, 외피 강화, 자극 셋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초월 프로토콜은 TP 쓴 만큼 쌓이는 겁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초월 각성은요, 지점을 찍고요. 거기서 3 곱하기 3 범위에 일반 스킬 쿨타임 3개 감소시키고요. 활력 주고요. 예, 요렇게 되는 건데, 이제 활력은 공격력, 주문력, 이제 20% 증가, 그리고 집중 효과까지. 집중은 TP 1 회복하는 거고요. 네. 외피 강화는요, 예, 같은 범위에다가, 네, 이제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제공격 및 스킬 사용 기회라고 써 있잖아요. 실제로는 제 행동입니다. 여기 제 공격이 아니고 제 행동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정신 자극 효과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요 정신 자극이 이제 집중 효과잖아요. 그래서, 제 공격을 이제 쓴 다음에, 제 공격이 아니죠. 제 행동을 쓴 다음에, 스킬을 시전해야, 네, 그 다음에 집중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초월 프로토콜을 모아가지고요, 요 3개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아마 거의 다 자극을 쓰게 되실 겁니다. 이거 제 행동이기 때문에, 예, 제 행동보다 좋은 게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게임 시작 시 차원 역장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 지금 육성이어서 이중첩입니다. 이 발현부터는 3중첩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관통 피해량 감소, 지속 피해량 감소, 전투 공격 받으면 30% 확률로 50% 데미지 감소. 근데 이제 치명타 확률에 비례해서 80%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 캐릭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 치확 맞추기가 너무 쉬운 캐릭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충 50%는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 패시브들이 치확을 엄청나게 올려줘요. 그래서 이게 100%를 맞추면 그냥 80% 확률로 바피가 50%가 그냥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무 효과랑 합쳐가지고요, 그 댐감 80% 정도 그냥 기본으로 달고 시작하는 거고요. 어비스 와처를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110%입니다. 요 보호막을 없애도 이제 80% 댐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차원 역장을 다 까지 않으면 사실상 주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투 공격을 받으면이어서 그럼 범위 공격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범위 공격도 그렇게 세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무지막지한 캐릭터가 나왔다. 이 몸빵이 너무 좋습니다. 딜도 딜이지만 제 몸빵이 너무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데미지 1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가장 강력한 캐릭터라고 하는 오메가. 오메가가 이제 지속 피해를 많이 주는 캐릭터잖아요. 이제 힐링 바이러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지속 피해도 데미지를 70%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비스 와처 하시면. 그러니까 몸빵으로는 거의 최고에 가까운 마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탱을 합쳐도 단일로 이 정도 댐감을 가지는 캐릭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 높은 그런 캐릭터예요. 네, 클래스 패시브 보겠습니다.
제노맨서, 어비스 와처, 네더맨서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제노맨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주문력 증가하고요, 체력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스킬 시전 후 적용 대상이 아군이라면 진화 프로토콜, 적군이라면 퇴화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아군이면 디버프 제거, 적군이면 버프 2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지금 진화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요, 뭐 공주, 방저 올라가고 이동력도 늘어나고 근데 활력이 또 공주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력 주문력이 35%씩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종료 시 TP 1 회복까지, 그리고 이제 퇴화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공주, 방저 다 15%씩 깎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게시판에 글을 하나 남겼었는데, 그 GGS의 어떤 뭐 행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뭔가 스킬을 써서 자기한테 버프가 들어오는 경우에는요, 이 스킬 시전 후 적용 대상이 아군이라는 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진화 프로토콜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혼자서. 그리고 디버프도 지워집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네더맨서의 차원절단이라는 스킬을 쓰면 공허의 부름을 받잖아요. 이 공허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게 버프를 받은 거라서 이 지금 스킬 적용 대상이 아군인 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화 프로토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디버프가 지워지기도 합니다. 요건 한번 보신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베라모드가 요 단속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차원절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상태 한번 볼까요? 네. 진실을 모르는 불쌍한 놈들. 자, 보시면은 이제 요 공허의 부름이라는 걸 받으면서 이 진화 프로토콜 지금 걸렸죠? 예,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디버프가 삭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비스 와처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길드원들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복잡한 클래스 패시브입니다. 일단 치명타 확률 40% 증가, 피해량 30% 감소. 이 받는 피해량 감소가 진짜 너무 사기예요. 너무 많아요. 이 받는 피해량 감소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또 게임 시작 시 또는 적 플레이어 행동이 4회 종료될 때마다 예지 반응 효과를 획득합니다. 이 예지 반응이라는 게요, 그냥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한 최대 3중첩까지 가능한 거고요. 턴 종료 시 미지 음모 효과가 없다면 무작위 미지 음모 효과를 획득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게시판에 보면은요, 그 확인된 현상 안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미지 음모를 처음에 한 개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버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를 갖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그 공식으로 나온 말이에요. 시작할 때 미지 음모 하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원래는 턴 종료시인 줄 알았는데, 미지 음모 효과가 발동하면 예지 반응이 1 제거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요, 플레이어 행동이 4회 종료될 때마다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예지 반응이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그 미지 음모가 발동을 하면 그 다음 예지 반응이 없어집니다. 하나씩. 그 미지 음모가 뭐냐, 정신력 간섭하고 요 물리력 간섭이 있습니다. 이 정신력 간섭은요, 4칸 내에서 스킬을 사용하면 1TP를 소모해서 주문력 40%만큼 이제 저항무시 피해, 그리고 혼절을 겁니다. 이 혼절이 공격 주문력 감소도 있지만 행동 불가입니다. 다음 아군 턴 시작 시 해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주 마이너스가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어차피 행동 불가해서. 근데 어쨌든 행동 불가가 걸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스킬 사용을 방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칸 안에 들어와서 스킬을 쓰게 되면은 갑자기 번개 같은 거 탕 떨어지면서 스턴이 걸립니다. 여기는 이제 혼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그냥 편하게 스턴이라고 할게요. 그냥 스턴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쓰려고 했던 스킬의 쿨타임이 돌아요. 그거는 쿨 도는 것까지는 그냥 돌고, 그 다음에 스킬이 나가지는 또 않아요. 아주 골치 아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4칸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기사 단전 같은 거 해보시면은 실수 유발 거의 1티어예요. 이거는
그리고 치명타 확률에 따라 발동 확률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100% 이상 맞추기 때문에요. 거의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동하면 환기 효과. 환기가 뭐냐? 그 턴 시작 시 중첩수만큼 TP 획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지 음모가 여러 번 터졌을 경우 한 턴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지망이 남아만 있으면 미지 음모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턴에 여러 번 발동했을 경우에 환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개가 쌓였다 그러면 턴이 종료되면서 이제 TP를 2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리력 간섭은 다 똑같은데요. 이제 정신력 간섭은 마법이나 아니면은 피해를 가져는 스킬, 뭐 함성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쫄을 소환한다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물리력 간섭은 이제 물리 피해를 입히는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예, 두 가지는 똑같은데 물리냐 정신력이냐 요거 차이고요. 이제 상대방 그 베라 모드를 보고서 잘 눌러보면 이제 정신력 간섭인지 물리력 간섭인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서 물리력이면 마법으로 들어가고, 예, 마법이면 물리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상대를 공격할 때는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찍으면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게임 시작 시 적 플레이어 행동이,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은요, 다른 적 플레이어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플레이어만 돼요. 사람만 됩니다. 예. NPC, 그 다음에 뭐 프라이오스가 소환하는 쫄, 그 다음에 스토리 같은 데 나오는 몹들 다 안 됩니다. 이거 안 터져요. 무조건 플레이어여야 됩니다. 네. 사람이어야 돼요. 네, 사람. 그러니까 사람도 원래는 이제 뭐 기사단전은 상대가 AI이긴 하지만 NPC 있죠? 뭐 예를 들면 펜드래곤 병사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캐릭터여야 됩니다. 네. 네더맨서입니다. 네. 치명타 확률이 30% 증가하고요. 받는 치명타 확률이 30% 감소합니다. 스킬 시전 시 엔트로피 폭주 효과를 획득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문력 증가하는 건데 최대 4중첩까지 가능합니다. 해제 불가하기 때문에요. 스킬을 쓰기만 하면 저게 계속 쌓여요. 총 60%까지 쌓이겠죠. 그리고 턴 종료하면 차원 역장을 가집니다. 이 차원 역장 아까 전에 관통 피해량 감소, 지속 피해량 감소, 최대 80% 확률로 받는 피해량 감소하는 그 이제 고유 패시브에 있던 그겁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계속 턴 종료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다. 이거가 지금 받는 피해량 감소 50%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차원 역장을 다 까야지 좀 공격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계속 쌓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또 스킬을 사용하지 않으면 폭주 효과가 감소합니다. 하나씩. 차원절단 스킬 시전 시 스킬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차원절단 뭐 요겁니다. 요거 쓸 때 쿨타임이 감소한다. 쿨타임이 2턴짜리인데 계속 쓸 수 있다는 소리죠. 네더맨서는 뭐 특별한 거는 별로 없는데 이 차원 역장이 계속 쌓인다는 거, 요거 때문에 좀 방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다. 액티브 스킬들 보겠습니다. 베니쉬, 대상적을 기절시키고 베니쉬 효과를 겁니다. 베니쉬 효과가 뭐냐? 보시면 피해나 스킬 또는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행동 불가, 이 버프 만료 시 다크밤 효과 부여. 요 태그를 잘 보셔야 돼요. 추방 태그. 왜 이걸 잘 보셔야 되느냐? 추방 태그가 있는 건 엔트로피 고스트 상태에서 하이델론이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니쉬를 하이델론한테 걸면 엔트로피 고스트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 버프 효과가 모두 해제돼. 이게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베니쉬 효과 만료 시 다크밤 효과가 부여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랑 똑같은 얘기죠. 스킬 장착 시 본인이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받으면 게임 중 한번 위상 탈출 효과와 위상 보호막 효과를 획득합니다. 하는데 이 위상 보호막은요, 전무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무에 있는 그거예요, 이거. 그리고 위상 탈출은 피해나 스킬 또는 어쩌고저쩌고 뭐 써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추방이다.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추방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 하이델론한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체력이 1인 상태로 위상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상태에서 그냥 맞아 죽는 겁니다. 그냥. 예. 이 위상보호막을 가지고 위상 탈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생존에 유리하지만 하이델론이 쏘면은 뭐 얘가 버티겠습니까? 어쨌든 이 베니쉬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킬창에 넣어놓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베라모드에 부활을 한번 주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복제 프로토콜입니다. 다른 아군 플레이어 캐릭터를 지정해 레플리카를 생성합니다. 이 레플리카를 생성 후 치명타 확률에 따라 버프 또는 디버프를 받으며 제노맨스 클래스 시 복제 디버프를 받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노맨서 클래스가 이제 복제를 하게 되면요, 이 디버프 불안전 복제 이거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이거 테스트를 무진장 많이 했거든요. 저희 길드 분들하고도 소환을 엄청나게 해봤는데 불안전 복제 걸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제노맨서 클래스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클래스로 했는데도 이거 걸리는 꼴은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초월 복제 걸리는 꼴도 못 봤습니다. 6월 복제 아니면 아예 없는 게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기본 능력치와 액티브 스킬, TP를 유지한 채로 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능력치를 똑같이 복제를 하지만 악세 중에 네크로 있잖아요. 네크로 끼면 이제 소환수가 플러스 5레벨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능력치가 플러스 5레벨 돼서 나옵니다. 그 네크로 끼면요. 그래서 네크로 끼고 하면요, 실제로 더 센 캐릭터가 복제가 됩니다. 패시브 스킬과 초필살기는 복제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TP는 자연회복이 안 되고요. 2턴 유지. 그 다음에 TP가 0이면 소멸된다. 뭐 이거는 그냥 복제해서 한번 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복제해서 한번 써보니까요, 좋습니다. 예. 이거의 그 옛날에 있던 다른 복제하는 스킬들과는 좀 달라요. 확실히 좋기는 좋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5레벨 돼서 나오면 기본 능력치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예, 이미지가 꽤 괜찮습니다. 네, 영자역습니다. 대상의 버프 한 개와 TP 한 개를 훔치고, 네, 주문력이 130% 피해가고요. 그 다음에 적중하면 탈진, 예,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데미지도 세게 들어가겠죠. 적 처치 시 추가 행동 얻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예, 버프 뺐고 TP 뺐고, TP가 2짜리인데 뺏으면 예, TP 1짜리 스킬인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차원절단입니다. 방향을 지정해 3곱하기4 범위. 예, 요 주문력 100% 피해인데요. 스킬 사용 시 공허의 부름, 마법 관통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방 상태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예, 하이델론을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나왔다. 네. 근데 하이델론도 어차피 50% 이상일 때 한 방에 데미지 들어오면 안 죽으니까 이게 다다니트는 또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뭐 완벽한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스트라를 맞아가지고 체력이 좀 달아있는 하이델론 뭐 이런 거 그냥 마무리하는 정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보호막을 보유하거나 추방 상태, 행동 제어할 때는 100이 아니라 13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초필살기입니다. 헬게이즈. 네. 대상 주변 3칸 내에 주문력 125%만큼 피해를 주고요. 이거 지금 제가 육성이어서 125%입니다. 시전 대상에게 파멸의 낙인 효과를 부여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상 주변, 예, 대상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닥에 쓰는 스킬 아닙니다. 그리고 시전 대상에게 파멸의 낙인 효과를 줍니다. 이거 시전 대상한테만 거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카나 초필살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강 떨어지고 나서 검은 화염지대 나오고요. 이 검은 화염지대 밟으면 공포 걸리고, 네, 그 다음에 데미지 입고 뭐 막 도망다녀가지고 막 자리 막 섞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카나 초필살기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나 초필살기는 파멸의 낙인이 아니라 스턴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초필살기는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사실은. 네. 네, 장비입니다. 뭐 재상 셋 저는 꼈는데요. 어차피 뭐 베라모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네, 그 재상 셋 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 크레스트 꼈는데
이거 대신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네크로 끼면은 그 복사해서 쓸 때 그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기본 능력치가 증가합니다. 뭐 그거를 쓰실 분들은 네크로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치확이 워낙 중요한 캐릭터다 보니까 파이크레스트를 꼈습니다. 전무 볼게요. 저는 이제 풀각을 찍기는 했는데 요거 풀각 안 하시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위상 보호막이기 때문이죠. 스킬 사용 전에 마이라드 주시 효과를 얻습니다. 이거 주문력 늘어나고요. 관통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3중첩까지 돼요. 그리고 공격 받기 전 디버프 지속 시간 하나 감소, 그리고 턴 종료 시 인접한 아군이 없고 보호막 효과가 없으면 위상 보호막. 그러니까 인접한 아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쿨타임이 3이긴 한데 그래도 요 보호막이 생기는 순간 받는 피해가 30%나 감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나 배터리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턴이 시작될 때 본인 TP가 1 이하 1 이하입니다. 0이 아니에요. 1 이하. 한 개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TP가 하나 늘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쿨타임이 하나니까 매 턴 1 이하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풀각이지만 요거 조금씩 늘어나서 보시면요. 자, 보세요. 3 각성의 마나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그 마나 배터리가 생기는데 요것도 쿨타임이 3입니다. 이때는 4. 이렇게 되면 뭐 똑같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라드 주시가 3이 되고요. 3중첩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마나 배터리가 쿨타임이 2가 됩니다. 그리고 디버프 지속 시간 마이너스 1까지 생깁니다. 5각성에 풀각이 되면 여기서 위상보호막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쿨타임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6각성을 할 게 아니시라면 진짜 힘들어요. 무기 자체가 6각성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사실 베라모드를 쓰기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느냐? 6각성이면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명함이다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 없어요. 차라리 다른 게 낫습니다. 자, 룬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치명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치명타를 가져가면서 이제 채피 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태양룬을 1번에 배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1번, 3번 태양룬을 좀 많이들 배치를 하십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법사다 보니까 뭐 이제 달달, 공궁, 뭐 번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요즘은 스탯들이 좀 높아가지고요. 요런 이제 치명타 감소 요런 쪽으로 많이들 가시는 추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구, 지진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요건 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사실 요 정도 좀 무난하긴 한데 1, 3번 태양은 좀 거의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고요. 뭐 이런 5, 6번 같은 경우 번개 가실 수도 있고요. 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현입니다. 초필살기는요 사실 요거 이제 스탯 정도만 이제 공격력 정도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검은 화염지대의 데미지가 조금 증가합니다. 뭐 요거는 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발현, 5발현 때 요 TP 획득이 나타납니다. 초필살기 쓰고요. TP가 회수됩니다. 그러니까 고각성이 되시면요. 초필살기를 쓰면 TP를 5개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고유 패시브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선택해서 재행동 걸면은 그 TP 2개 이제 여기서 회수한 TP 2개를 가지고 다른 스킬을 또 쓸 수가 있고 요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자 고유 스킬 2발현만 돼도요 요 차원력 장이 3중첩이 됩니다. 이거는 풀각을 해도 똑같이 3중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발현이나 풀발현이나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 없고요. 주문력 치명타 확률 증가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최대 체력 증가하는 거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발현 때 요게 생겨요. 이 기본 공격이 다크블래스트로 변경된다 요런 말이 생기는데 이 다크블래스트로 변경되고 쿨타임과 TP 소모가 제거됩니다. 이 다크블래스트가 원래 쿨타임도 있고 TP 소모도 있는 스킬이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타로 바뀌면서 아티팩트 볼게요.
혼돈의 파편. 요거가 아마 가장 많이 쓰시지 않을까. 네, 칩 P가 증가하고요. 치명타 100% 만들기 쉽다고 했죠? 이 칩 P가 증가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이거는 데미지 40% 증가나 마찬가지네요. 네. 공격 후 적에게 무작위 혼돈 디버프고요. 최대 체력이 또 10% 여기서 또 증가합니다. 이동력도 증가해요. 네. 요 이동력은 이때는 없습니다. 언제 생기냐? 네, 오발연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오발연이에요. 예, 미친 캐릭입니다. 전문은 풀각해야지 되고, 예, 캐릭터는 오발연해야 되고, 미친 캐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치밀한 준비, 뭐 이건 다 아시죠? 예, TP 회복하고, 예. 초필 날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TP 가지고 뭐 차원 절단 같은 거 써가지고 막 다 잡아 제끼는 이런 이제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 이거 쓰시면 마력의 공명석가 주문력이 증가하고 받는 치명타 감소하고 상대는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고 받는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고, 예. 아주 요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동력이 있어서. 예. 아시죠? SRPG는 이동력이 짱이에요. 네. 음모의 베라 모드였습니다. 정말 이제 파워 인플레이션이 정말 가속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캐릭까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데미지 감소가 너무 많아요.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전에 4칸 내에 들어왔을 때 뭐 스턴을 거는 거라던가 굉장히 본인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데미지가 약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 데미지도 무지막지하게 세고, 예, 차원 절단으로 이제 추방적도 잡을 수가 있고, 뭐 완전히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방대기 하나 있으면 4칸 내에서 스턴 먹는 것 때문에 100%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대기에 많이들 보이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오늘 음모의 베라 모드 너무 설명이 길어가지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좀 나오면 좋겠는데, 점점 설명이 길어져서 제가 지금 이 캐릭터 리뷰를 찍는 게 이전에 이제 한 15분 뭐 내외 이래다가 지금 20분 안 넘는 캐릭터가 없어요. 네. 미어캣은 조금 정리해서 쉽게 좀 내놔라. 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기사단전 리뷰에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성인데 좀 더 키워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나와야 키우죠. 예, 요번에 뽑기가 너무 망해가지고. 어쨌든 예, 다음 기사단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랑이었습니다.